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이세롬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SNS 데이터, 그중에서도 트위터 관련 논문입니다. 트위터에 대한 논문은 굉장히 많은데 이 논문은 트위터에서 퍼지는 증오 관련 트윗이 새로운 인포데믹, 일종의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 등이 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해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으로 보는 논문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인터넷을 사용하시면서 증오나 비난 등 안 좋은 게시글이나 댓글들을 보시고 눈살 찌푸리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지난 반세기 동안 사이버 공간에서 증오시 표현은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는 특히 온라인 소셜미디어의 빠른 정보 확산 속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생성된 콘텐츠는 플랫폼을 막론하고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종의 캠페인이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는데 수작업으로 모니터링이 굉장히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연구들은 이러한 온라인 증오 표현을 탐지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증오 표현 탐지 문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특정 주제나 도메인에 따라 달라지는 특정 단어나 구의 존재를 탐지하여 식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다양한 사회 언어적 현상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이 대규모 플랫폼에서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고, 증오심의 표현이 수동 식별을 해야 된다는 모호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갈래로는 증오 콘텐츠를 퍼뜨리거나 생성 이력이 있는 잠재 사용자 그룹을 추적하는 것입니다. 증오심 표현의 심각성 자체가 확산 정도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런 확산자의 역학을 조기에 예측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것에서 출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이 두 갈래의 연구 모두 유의미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나 기존 문헌들 자체가 대부분이 이제 특성을 식별하는 데만 중점을 두었고 확산을 모델링하는 것을 다루지 않았다라는 근본적인 한계점을 가집니다. 따라서 본 페이퍼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트위터에서 확산되는 증오 표현을 역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트위터 기반이기 때문에 확산 과정을 증오적 표현을 생성하는 트윗 과정과 이 증오 표현을 확산되는 과정이 리트윗을 통해서 구분하고 역학 과정을 공식화합니다. 또한 증오심 표현의 일종의 해시태그, 토픽이 주어지면 사용자가 증오성 게시물을 작성할지 안 할지 여부를 예측하는 프레임워크인 레티나라는 모델을 제안합니다. 먼저 연구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왜 저자가 트위터라는 데이터를 주목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위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마이크로 블로깅 플랫폼 중 하나이고 유명인들도 두루두루 많이 사용할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큽니다. 그만큼 사이버 괴롭힘이나 유해 행동으로 인한 사건, 사고 또한 많았습니다. 저자는 이 점을 주목하면서 트위터의 증오 확산 역학을 파악을 하면 현실적인 표현이 가능할 것이고 다른 플랫폼을 비교했을 때 탑다운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산을 예상하는 데 용이함으로 트위터가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도메인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증오 트윗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살펴보면 증오성 트윗은 비증오성 트윗에 비해 훨씬 더 큰 규모로 급격히 리트윗이 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민감한 사용자는 그 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즉, 증오성 트윗은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리트윗이 되고 민감한 노드를 확보되고 중단이 되지만 반대로 비증오성 트윗은 낮은 비율로 더 오랜 시간에 걸쳐 확산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오 확산자는 가능한 빨리 증오를 퍼뜨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오성 콘텐츠는 강력한 주제 친화성을 가집니다. 해시태그는 토론 주제 및 트윗에 대한 전반적인 매핑을 제공하기 때문에 증오성 콘텐츠의 정도는 해시태그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왼쪽 그림은 일종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 중 같은 공통 이슈인데 증오적 트윗이랑 비증오적 트윗이 해시태그가 달랐다고 합니다. 공통 주제여도 사용자가 표현하는 혐오의 정도 또한 주제에 따라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오 표현은 외인성에서 기인합니다. 이는 가상 및 실제 소셜 프로세스가 얽힘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가 플랫폼의 담론을 형성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것이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외부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서 증오 표현이 유래되기 때문에 트윗에서 증오 표현의 확산을 감지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외부 시그널과 같은 촉발 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존 연구들은 증오 표현 탐지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뉴럴 아키텍처 등을 사용한 온라인 혐오 자동 탐지 모델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 연구는 게시물과 댓글을 이제 개별적으로 고려를 하였고, 추세에 대한 컨텍스트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이제 성능이 저조하다는 한계점을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증오 표현 분류의 불균형을 처리하는 방법이나 이제 장애 혐오 발언에 대한 연구, 이제 지금도 유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 혐오나 인종차별에 대한 확산을 연구한 것이 기존 연구로 존재하였고, 이제 이 연구들은 최근에서야 증오 표현 탐지를 위해서 네트워크 수준의 정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공통적인 한계점을 가집니다. 저자는 증오 확산 예측을 위해 정보의 확산 및 미시적 예측 연구 또한 검토 대상으로 좀 더 확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는 정보 확산 예측을 위해서 마케팅 캠페인 등의 네트워크 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크게 미시적, 거시적 예측으로 나뉘지만, 본 연구에서는 리트윗이라는 일종의 팔로워가 참여를 할지 안 할지만을 예측하는 미시적 예측에 주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의 정보 확산의 3분의 1은 외인성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기존 외인성 연구 중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있어서 그것을 참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의 트렌드 해시태그를 기반으로 트위터를 수집하여 외부 영향을 고려한 최초의 리트윗 예측 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정보 확산에 있어서 사용자가 정보를 받는 출처는 총 3가지입니다. 팔로워 같은 동료에게서 받는 시그널, 동료는 아니지만 당시 인기 있는 트렌드나 프로모션 등에서 기인하는 시그널, 그리고 외인성 시그널입니다. 먼저 증오 생성을 증오 표현을 트윗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증오성 트윗을 게시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확률을 각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증오 행동이 주제에 의존적이라는 현상이라는 연구 가설에 기인하여서 라지티라는 토픽이 주어졌을 때 각 시그널과 유저의 특정 스몰 t 시점 이전의 히스토리를 고려한 확률로 표현됩니다. 두 번째로 증오 확산이 리트윗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특정 타임 인터벌 내에서 잠재적인 리트윗을 예측하는 문제로 공식화됩니다. 특정 타임 인터벌 여기서는 t0에서 t0 플러스 델타 t 사이에 유저 i가 그 시간 내에 루트 트윗을 리트윗할 확률 밀도로 표현됩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의구심이 들었던 게 하나 있는데, 피어 시그널이 증오 생성에서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증오를 생성하는 특정 사람의 행동이 오롯이 트렌드나 외적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증오를 퍼뜨리는 데 있어서 자기 독단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친구들이나 팔로워들 사이에 유유상종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내 친한 팔로워가 계속 특정인에 대한 증오 표현을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감화가 되었다면 리트윗 외에도 그 사람 또한 아니면 증오 표현을 트윗할 수 있는 경우가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트윗 글의 잠재적 리트윗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웠고, 각 사용자에서 파이나이트한 리트윗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유기적 확산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자체에는 홍보하는 컨텐츠나 트렌드 주제,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서치를 해서 알아보는 컨텐츠로 인해서 이런 유기적 확산 경로를 뛰어넘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연구 가설을 통해 모델링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자는 해시태그를 수동으로 지정을 하였고, 총 XVM, 로지스틱 리그레션, 디시전 트리 등의 6가지 분류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사용자의 최근 관심 화제를 포착하기 위해서 사용자 히스토리 픽처를 유저 i가 게시한 최근 30개의 트윗을 TF-IDF 값을 가중치로 부여하여서 그 피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오 생성 이력을 포착하기 위해서 증오 대비 비증오 트윗의 비율과 함께 증오 사전 벡터를 계산하였으며, 사용자의 계정 생성일과 팔로워 수, 증오 트윗을 게시한 타임 t까지의 해시태그 수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및 개별 토큰과 함께 트윗의 닥투백 레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이제 최근 트윗과 해시태그 사이의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였고, 이제 넘피언 시그널을 이제 위해서 이제 상위 50개 트렌드 해시태그를 나타내는 이진 벡터 모델을 이제 사용하여 주제 정보를 통합하였습니다. 이제 외인성 시그널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트윗 시간 이전에 가장 최근 뉴스 헤드라인 60개에 대한 통합 평균 TF-IDF 벡터 값을 계산하였습니다. 증오확산을 위해서 정적 리트윗 예측과 동적 리트윗 예측이라는 두 가지 테스트가 세팅되었습니다. 네, 정적 예측은 사용자가 실제로 트윗을 하는 시간 직전인 t가 고정된 것이고, 이제 동적 예측은 델타 t가 이제 인피니트하다는 설정입니다. 이제 피어 시그널은 그래프 네트워크에 속한 사용자들 사이에 이제 최단 경로의 길이와 특정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이제 리트윗된 횟수를 통합하여 표현됩니다. 여기서 루트 트윗은 피처 사이즈를 100에서 1000까지 고려했을 때 이제 300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이제 탑 300개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리트윗 예측 모델인 레티나는 이제 이와 같이 설계가 되었는데, 먼저 그림 A를 보시면 이제 뉴스 피처 시퀀스인 XN의 이제 각 엘리먼트의 키 리니어 레이어, 여기서 빨간색 레이어인데 이제 이 레이어가 적용이 되고, 이제 트윗 피처 XT에 대해서는 이제 쿼리 리니어 레이어, 이제 그림상으로는 파란 레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이후 이제 피처 SS에 따라서 이제 내적이 되고, 쿼리와 키를 컨캣한 텐서가 이제 각 뉴스 피처 벡터에 대해서 계산이 된 이제 어테션 가중치가 적용이 되면, 이래서 이제 썸메이션 해가지고 xt, n이라는 이제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이제 weighted attention tensor A는 이제 softmax 펑션에 의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 B를 보시면, 이는 이제 리트윗 정적 예측 프로세스입니다. 이제 유저 J가 리트윗 할 것인지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인풋 피처 XU가 이제 노멀라이즈가 되고, 이제 피드포워드 레이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를 앞서 이제 A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구한 아웃풋과 컨캣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이제 피드포워드 레이어가 적용이 되면서 리트윗 할 확률 PUJ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C는 이제 동적 예측 과정인데, 레티나가 연속 시간인 이제 타임 인터벌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 리트윗 확률을 예측을 하고, 정적 예측을 통해서 이제 사용된 마지막 피드포워드 레이어 대신 이제 GRU 레이어를 사용을 한다는 차이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델의 코스트 및 로스는 이제 태스크를 이제 지정된 사용자가 리트윗을 할지 안 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변환을 하여서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하여 모델을 훈련하게 됩니다. 데이터셋은 트위터 공식 API를 사용하였고 2달 좀 넘는 시간 동안 수집이 되었습니다. 팔로워 네트워크 대상으로 이제 뎁스는 3으로 설정이 되었고, 이제 외인성 시그널에 위해서 이제 뉴스 데이터가 동일 기간 내에 뉴스 데이터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트윗에 대한 주석은 3명의 전문가에 이제 의해서 상호 동의하에 주석을 달았고, 이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프리트레인드 데이비드슨 모델을 사용하여서 초기에는 이제 0.79의 AUC와 0.48의 F1 스코어의 성능을 달성하였는데, 이를 파인 튜닝하여서 더 성능을 높여 사용하였습니다. 증오 단어 사정은 기존의 연구의 사전을 사용하였고, 인도어 사전인데 이제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사전에는 동성애 단어, 무슬림, 테러리스트 등의 단어가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증오 생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80대 20으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하여 사용하였는데, 증오와 비증오 데이터의 불균형이 심해서 이제 포지티브 샘플에는 업샘플링을 수행하였고, 네거티브 샘플에 대해서는 다운 샘플링을 사용하여서 이제 함께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피처셋의 차원을 리덕션하기 위해서 PCA를 사용하였는데 이제 총 6가지의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리트윗 예측에 대해서는 1개 이상의 리트윗과 60개 이상의 뉴스 매핑이 있는 트윗만 사용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80대 20 스플릿을 거쳐서 트레인 테스트 셋이 구성되었습니다. 레티나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담과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옵티마이저를 사용한 이제 미니 배치 트레이닝이 사용이 되었는데, 동적 예측과 정적 예측의 최적 파라미터 값이 각각 달랐습니다. 증오 생성 예측에 대한 성능입니다. AUC와 ACC, F1 스코어가 사용되었으며 이제 6모델 모두 데이터의 불균형으로 바이어스를 겪었습니다.
바이너리 정확도가 높은 대비해 F1 스코어 및 AUC는 낮았고,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수행한 샘플링 이후에는 성능이 약간 개선이 되었지만, 다운 샘플링의 경우에는 이제 F1 스코어가 더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이제 따로 저자가 표로 보고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었는데, 다양한 샘플링이나 피처 리덕션 등을 조합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별다른 성능에 대해서 엄청 좋은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보아 이제 보고할 정도의 수준은 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 일부러 보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표를 보면 가장 좋은 성능은 레티나의 정적 모델에 준할 정도로 이제 비교 모델 중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가장 좋게 나왔지만 이제 메모리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트윗당 15보다 큰 뉴스 세트를 트레인할 수 없었던 것을 감안을 하면 그보다 더 큰 사이즈를 트레인이 가능한 레티나는 성능 외에도 이제 메모리 면에서도 훨씬 좋았다고 평가됩니다. 여기서 이제 크로스 표시가 이제 주석 처리처럼 된 모델들은 이제 동적, 정적 설정에서 이제 외인성 요소가 제거된 모델들이고, 이제 외인성 요소를 고려한 것보다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이제 외인성 시그널이 모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은 리트인 예측입니다. KS를 이제 달리하여서 이제 mean average precision이랑 이제 바이너리 히트를 비교한 결과,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K 값이 작을수록 레티나는 동적 및 정적 모델에서 이제 비교 모델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났고 유사한 성능으로 수렴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비교 모델인 토포 LSTM은 이제 증오나 이제 비증오 표현의 다양한 이제 확산 자체를 역학을 이제 포착하지 못하는 반면에 레티나는 동적 설정에서 이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이제 내인성 및 외인성, 주제 의존성이 이제 영향을 이제 함께 그런 거를 고려한 것과 함께 이제 증오 시그널을 통합을 하면서 이제 잘 예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왼쪽 위의 그래프는 사용자 트윗 히스토리로 이제 게시 트윗 수를 다르게 고려를 하였을 때 이제 레티나의 성능 변화가 이제 파란색은 정적 예측을, 이제 노란색은 동적 예측을 의미하는데 이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는 레티나의 정적 캐스케이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잘 수행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루트 트윗이 도착한 후에 이제 시간 간격 변화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간격으로 예측된 리트윗 수랑 이제 실제 리트윗 수 간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본 연구의 레티나는 여타 모델에 비해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증오 확산은 리트윗 외에도 답장과 같은 여러 다른 형태의 확산이 존재하나 이제 리트윗만을 고려했다라는 부분적인 관찰이란 한계를 가집니다. 이제 이후의 연구에서는 노이즈 적응을 위해서 보다 정교한 자연어 처리 기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이제 새로운 트윗 생성이나 리트윗, 답변 같은 것에 이제 즉시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청중을 증오 상태로 만드는 것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온라인 표현이 매우 역동적이기 때문에 식별이 어려워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증오 행동의 시그널이 잘 정의되었다라는 가정하에 리트윗을 예측하는 단순한 태스크로 수행이 되었지만 이제 주제나 시간, 문화, 이제 인구 통계 등에 따라서 시그널이 계속 바뀔 수 있음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 연구는 트위터의 증오 표현의 발단과 이제 확산을 예측했다는 그 첫 시도이며 이제 증오 확산을 지배하는 여러 핵심 요소를 식별한 연구라는 것에 의의를 가집니다.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여서 뉴스와 같은 이제 외부 정보를 활용한 뉴럴 프레임워크인 레티나를 제안하였으며 이는 혐오 표현 외에도 이제 학대나 사기 행위 등을 탐지하는 것으로 발전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오 시그널은 사전 업데이트나 증오 탐지 모델을 리트레인해야 되는 번거로운 이제 수동 개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은 역시 한계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증오 콘텐츠 생성 및 확산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텍스트 및 네트워크 기반 탐지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증오 및 이제 혐오 표현이 요새는 이제 각종 밈이나 합성 영상 같은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 콘텐츠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텍스트 외에도 이제 이미지나 비디오 데이터를 통한 증오 확산도 고려가 된다면 이제 보다 정교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